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주요 대학 면접 대비 방법 두 번째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부에서는 서울 중심 대학인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 면접 고사 방식입니다.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년도 면접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별 10분 정도 면접을 실시하고 교수 3명과 학생 1명이 면접을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고, 특히 블라인드 면접에서 교복이라든가 학교 집안 등 자신을 유추 내용을 적극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로서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공통적으로 전 학과에 질문을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에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힌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에 바뀐 경우에는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경우에는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개념과 추가 꼬리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자신의 진로를 위한 학업 계획이나 졸업 후에 계획을 묻는 질문을 하였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그 성적이 떨어진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의 영역별 면접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성 및 리더십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법학과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라든가, 그 다음에 유라시아 학과의 경우에는 반장과 동아리 부장을 많이 했는데 리더로서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아 힘들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리고 전자공학과에서는 고교 생활 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룬 결과를 말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로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건설 시스템 공학부에는 진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유를 말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주로 동아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 동아리 활동에서 앱 만들기를 제작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 개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추가 질문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회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그 다음에 특정한 봉사는 어떤 봉사인지를 물어봤었고, 성적 관련 질문에서는 성적이 1학년 때는 1.0으로 많이 좋았다가 3학년 때 1.8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경제학과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영어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흥미있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거의 학과별로 공통적으로 주요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경영 컨설턴트가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건축학부는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축가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를 물어봤고, 법학과의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소서에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그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C 언어는 어떻게 배웠냐 라든가 4차 산업기술 중에서 수학과 관련 있는 기술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시를 영어로 써서 번역을 하면서 이질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전공 같은 경우는 금융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목은 무엇이고 금융과 사회적 기업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발전 가능성 영역 부분에서는 자신이 우리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고, 독서활동 중에서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독서에 대해서 그 독서의 주요 내용을 말하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동국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면접은 평가위원 2명과 학생 1명의 10분 동안 면접을 보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동국대 학생부 종합 길라잡이에 보면 면접은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 전공 적합성 자가점검 항목에 보면 진로 희망 영역의 경우 진로 희망이 지원학과와 일치하는가 혹은 3년간 진로 희망이 일치하는가에 yes, no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부분도 동국대 학생부 종합 길라잡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자기 학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 영역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국대 학생부 길라잡이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동국대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의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이러이러하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성장 과정까지를 넣어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면접에 보면 아쉬운 답변과 우수한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관이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활동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면접의 요지는 이 책을 학생이 실제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쉬운 답변은 네, 그 책은 제가 3학년 때 읽은 책으로 저자는 존 잉그럼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수한 답변은 네, 그 책은 동아리에서 어떻게 해서 읽었고 그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자신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동국대의 답변의 방식을 할 때는 단순한 답변보다는 어떤 활동이나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가서 이 3단계로 어필하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 가능한 학생이고 이 지원학과에 꼭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의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는데 동국대 면접은 1단계가 70%고 면접이 30%인데 1단계를 단계형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합격생은 매우 그 점수 차가 조밀합니다. 따라서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면접의 평가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정도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 면접 역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두드림 전형과 농어촌 불교 추천 전년도의 면접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국대 학종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 면접이 아닙니다. 2대1 면접으로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 번호를 부여를 받은 후 10분간 면접을 실시합니다. 주로 생기부와 자소서에 의한 전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했고 동아리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와 자소서의 내용을 그냥 답변을 외워가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정리해서 질문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을 확인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위축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임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 면접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에서 더욱더 자기가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면접은 모의 면접과 매우 유사한 질문이 전년도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올해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항은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불교 추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은 꼭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필요한 자질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질은 필요한 자질은 뭐라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심리학자의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로 법조인의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처럼 지원 학과에 필요한 자질도 덧붙여서 준비해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국대 면접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동국대 학생부 길라잡이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개씩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국문 문해 창작학부에서는 진로희망상에 마지막에 보면 학생부 진로희망상에 언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회언어학자가 꿈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 이것이 전공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라와 같은 질문을 했고, 영어 영문과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교사가 되고 수업 시간에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활용해서 그것을 수업하겠느냐라고 독서 활동 영역을 이렇게 다른 걸로,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본어 학과에서는 한일 의사소통 비교 탐색 활동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소서에 학생이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주제 선정 이유와 이를 준비하면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중어중문과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 탐구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중국 역사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동아리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철학가의 경우에는 인문학 관점으로 인간을 알고 싶어 사피엔스와 주자의 인간학적 이해를 통해 인간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하였다고 자기 속에서 4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가는 학생부보다는 오히려 자소서에 기반을 두고 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1번, 4번에 대한 질문을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사학과의 경우에는 주로 자소서에 질문하기보다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 역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의 입장을 우선시한 내용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교대로 물어봤으나 주로 학생부에 중점을 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노동인권과 경제성장 속도 간의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노동정책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를 주제로 토론 활동을 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인문계열의 경우 동국대는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보고서나 세특이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이나 주로 중점적으로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꼬리 질문을 하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고 자신이 발표했거나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어떤 것을 정리해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상학부의 경우에서는 중심지 이론과 세계적인 입지 체계를 결부시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패턴을 탐구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기 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4차 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소외가 더욱 가소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와 대응 방안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과정에서 세특에 사회문화의 수행평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울산 지역 학생들이 요즘 최근에 관심이 있고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자소서 2개, 일반 학생부 내용 2개를 물어봤습니다. 독서에 관한 내용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조선왕조실록이 기록의 자율성 보장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광고홍보학과의 경우에서는 학생이 자소서의 1번에 학업 역량에 기업 윤리에 따른 광고 신뢰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학생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소서 4번에 소수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고와는 다소가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학생의 생각은 어떠냐를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와 같은 금융 전문가를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AI의 기술이 발전하여 펀드 매니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를 물어봤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하필은 왜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뭐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봐라 와 같은 이런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계학과의 경우에는 자소서 이번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국대 경찰 행정학부에 대해서는 경찰 동아리를 활동을 했는데 경찰권 강화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학생의 중심 역할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주로 경찰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특에 학교 폭력 방관자 처벌이라는 주제를 글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자연계의 문제입니다. 자연계에 보면 화학과입니다. 화학과의 경우에는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화학과가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왜 화장품 관련된 연구원이 되는데 왜 화학과를 와야 되느냐, 다른 학과도 가도 되는데 왜 화학과를 와야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화학의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 현재 화학에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 분석가는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중요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경제나 경영학과가 아닌 통계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경제학과와 통계학과의 차이, 경영학과와 통계학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생명공학과입니다. 의생명공학과의 경우에는 자소서에 대해서 2문제,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2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주로 자소서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에는 수학과 물리를 융합하여 극좌표를 이용하여 무릎 관절의 반발력을 개선하였다고 했는데 기준점과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이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를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4번에 보면 홀로그램 영상 디스플레이를 통해 의료 영상기기를 발전시키고자 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에는 주로
책과 그다음에 전자공학과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독서를 자기소개서 이번에 독서를 통해 나노기술의 장단점과 지속 발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토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달링턴 회로에 대해서 배우고 실험했다고 했는데 달링턴 회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달라고 전공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공생물공학과입니다. 화공생물공학과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포도당의 산화환원 반응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기록이 학생부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자기소개서의 4번에 보면 다공성 물질로 사막을 녹지화하는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리콘 태양 전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융합에너지 신소재 공학부에서는 나노기술을 질병 치료 등에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나노기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진학 후에 다양한 신소재를 연료 전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수소 연료 전지를 다른 에너지 장치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말해봐라라고 전공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질문하였습니다. 4번계 중에서 역사교육과의 경우에는 문화사를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 다음에 역사교사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학교육과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 사물에 어떤 수학적 요소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였다고 했는데 옷걸이 외에 다른 사례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 자기소개서와 연관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미적분 2 동영상 강사로 참여했다고 하였는데 주제 선정 및 영상 준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이 직접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술대학입니다. 예술대학의 영화 영상학과입니다. 자기소개서 이번에 영화의 이유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만들기라는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동아리 축제 영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감독한 사항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면접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면접고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면접은 서류 기반 문제와 제시문 활용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과 그 다음에 기회 균형 선발 1, 2는 서류 기반만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 전형의 경우 인문계, 자연계 모두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면접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관으로 면접실로 이동해서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서류 기반 면접이 끝나고 나면 제시문 활용 면접은 수험생이 면접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로 가면 제시문을 제시문을 보고 그것을 읽고 난 후에 답변을 준비해서 면접실로 가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시 기반 면접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3명에서 5명의 위원들이 면접을 평가하며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다만 의과대학은 20분 내외로 실시하고 주로 면접의 내용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평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은 지원자 1명을 3명에서 5명의 복수 면접위원이 실시하며 15분 내외를 주고 주로 답변을 준비하는 제시문을 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학과별로 30에서 45분 정도를 제시문 분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의 평가 내용은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문제입니다. 전년도 서류 기반 문제의 서울대 문제를 분석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활동이나 보고서 진로 희망에 대한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원 학과와 관련된 세특에 기재된 내용이나 동아리,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으며 학생부에 기록된 책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4번에 기록된 책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 말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세특 중에서 특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로 한 거나 모든별 활동을 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의 역할 그리고 느낀 점 등을 꼬리 물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며 남을 도와준 경험은 없는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의 내용의 핵심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례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위한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이나 학급 반장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학생회장이거나 학생회 부회장 또는 학생회 간부 그리고 반장을 대부분 1년 또는 3년간 지속적으로 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장을 하면서 학생회 임원이나 리더로서의 주도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로서 어려웠던 거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고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세특에 기록되어 있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다른 성적은 우수한데 특히 성적이 떨어지는 성적에 대해서는 그 성적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요. 사범대는 교직 인성 적성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세특에서 주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나 보고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경영학과가 수학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물어본 것이 수학 세특에 문제풀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든가 모의 유엔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경영학과에는 왜 수학이 중요하는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경영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경영학과에는 판검사가 법조인이 되겠다는 학생들이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를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경영이라고 하지 않고 법조인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왜 하필이면 법조인인데 경영학과를 지원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언론정보학부입니다. 언론정보학부에서는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알고서 지원했느냐 적어도 서울대에 오려고 하면 서울대에 어떤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서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커리큘럼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러면 학문이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추가 질문도 했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직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뭔지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또 학생의 그 정직이 진정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경찰에 쫓겨 수험생 집으로 왔어요. 경찰이 친구 봤냐고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정직하게 답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짓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인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롤모델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문계열 광역에서는 자소서 4분의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랑케의 입장과 E.H. 카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물어봤고, 각 과별로 독서에 대해서는 꼭 한 개 내지 두 개의 책에 대해서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은 자기가 자소서에 기재한 책과 그 다음에 독서활동에 기재한 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서 면접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이 특별하게 지원학과의 자유전공학부에 운동수단 디자이너가 자신의 진로희망이다, 좀 독특한 진로희망을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이 있느냐, 그리고 이 진로를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와 이건 정말 잘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본인이 스케치한 자동차 디자인이 있느냐, 있다면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부에 지원한 경우에는 일단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야 되니까 자기 지원 동기를 한번 1분 내로 말해보세요, 자기를 소개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난민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이 학생부와 자소서에 난민 문제 해결하고 싶다는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했는지, 앞으로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보고서를 쓸 때 이 보고서의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을 원조를 해야 될 때 어떤 원조를 해야 하고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치관도 물어보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언사 중에서 가장 닮고 싶거나 가장 이랬으면 안 되는 단점을 가진 선생님을 각각 한 분씩 이야기해보고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나빴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교육자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고,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 중도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 포기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는 제시문 면접에서는 젖소의 우유 생산량과 사료 섭취량, 체중 그래프가 있는 3개의 제시문을 가나다에 제시해 놓고 제시문 3개의 수치 변화 양상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 라든가, 몸무게가 다음과 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든가 라고 하는 제시문을 3개를 수의학과와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수의사 중에서도 대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1번 방에서는 이제 수의학과는 대부분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처럼 방을 이동하면서 인성 면접을 문제 적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면접을 봤었는데, 1번 방에서는 주로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나 대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고, 2번 방에서는 사례를 들어서 학생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자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아기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하는데 양가 부모도 이걸 반대하는데 지원자는 양가 부모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를 지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입장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번 방에는 학생이 활동을 한 중에서 동물의 세포 소기관을 직접 한번 그려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수의학과의 기본 개념이었던 리보솜,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인, 핵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각각 짧게 설명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은 학생의 인성 부분과 순간 판단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선배 수의사가 그 다음에 수술을 한 강아지가 잘못되어서 자기 병원에 왔을 경우에 확인한 결과 선배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 강아지 배 속에 거저가 발견되었어요. 지원자는 이를 보호자에게 말하겠느냐 아니면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겠느냐 라고 하는 인성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화학생명공학과에서는 PV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있는 무슨 기간이라고 있는데 그 기간을 아느냐? 적정 기술이 무엇이냐?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리고 지원의 동기와 자신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제시문 활용 면접 인문대학의 경우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두 제시문이 제공되었고 인문계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영어와 한자도 함께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을 30분 동안 대기실에서 본 후에 두 제시문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면접관에 가서 면접실에서 15분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년도 2022학년도 인문계열에 예시되었던 제시문은 가, 나, 두 개의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계와 의의와 한계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대 아로리 웹진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직윤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서울대 홈페이지 아로리에 꼭 접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인문대학의 예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한 개를 주고 가에서는 맥락, 천리마, 일꾼, 보통말이 언급되고 있다. 여러분이 이 글의 작가라면 이들 넷으로 비유할 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읽을 거라고 권하고 싶으냐라고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경영과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 지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회과학 제시문과 수학 인문과와 관련된 제시문을 푸는 것으로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영어와 한자가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경영학과와 자유전공학부에 출제됐던 제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제시문을 가와 나 두 개의 제시문을 주고 문제 1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문제 2에서는 이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에도 가나다와 같은 세 개의 제시문을 주고 문제는 동일하게 두 개를 주고 공유 경제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유형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세요와 같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특히 경영경제 사회과학대의 경우에는 인문 제시문뿐만 아니라 인문 관련 수학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대 아로리 웹진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은 꼭 이 수학 문제도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크게 문제 1의 소문제 2문제, 그 다음에 문제 2의 소문제 2문제, 전체적으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도 수학, 인문 수학과 수학 자연,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과 자연 학생들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 자연 과학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접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인문에 관련된 가와 나의 두 개의 제시문을 주고 두 개의 문제를 출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1의 소문제 4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계열 경우에는 해당 학과와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전공 적성과 학업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화학부의 경우에는 화학 관련 제시문을, 물리와 천문학부와 관련된 것은 물리와 관련된 제시문을 줬고, 특히 화투나 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런 수준까지 범위가 출제되었고 45분 동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고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 자연과학대 화학부에 출제되었던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화학부에 출제되었던 화학과 관련된 제시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시문을 주고 주로 4개의 소문제로 이루어졌고, 또 두 번째 물리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물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수학 관련 제시문을 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5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풀고 15분 동안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공과대학의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제시문을 주고 여기에 수학 소문제, 문제 1문제 큰 문제 하나에 소문제 4문제, 그 다음에 문제 2에 소문제 3문제, 총 소문제 7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면접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면접평가방법은 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1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인 2명이 지원자 1명을 실시하는 서류 면접 평가라서 기초학업 능력이나 전공 적합성, 제출 서류의 진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되며 1단계의 합격자에 한해서 서울시립대는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면접을 분석해 보면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대1 면접을 실시하고 생기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약 15분 동안 실시가 됩니다. 1단계 통과자에 한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내신이 매우 조밀하여서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고,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정독하고 모의 면접을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여러 번 실시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 점수는 학업 역량 30%, 전문 적합성 40%, 인성 30%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질문이 40%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질문했던 내용은 지원 동기, 재학 중 학업 계획, 졸업 후의 진로, 마지막으로 할 말 등을 공통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학생은 이런 4가지의 답변은 꼭 정리하고 준비를 해서 면접 장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과별 면접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제학부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청년 스타트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생각나는 경제 이론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기억나는 교내 수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그 법인세 인상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세무회계학과에서는 의외로 아랍어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 아랍어를 본인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준 것인지를 물어봤고, 세무학과에서 왜 수학의 개념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고요. 2학기 때 성적이 1학기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 어떤 부분이 힘들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복지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지병이란 무엇이며 복지병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개인의 합이 사회의 종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공익을 저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요. 도시공학과에서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타 학교와 차별화된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 그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비전 발표대에서 1등을 했는데 이 비전 발표대가 어떤 대회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왜 녹지가 중요한지, 왜 녹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예를 들면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도시에서 녹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을 경우 자신의 장단점이나 자신 소개를 1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주로 정보와 관련된 불법 촬영 탐지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랑 정보의 차이가 뭐냐, 그렇다면 정보랑 지식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학교 활동 중에서 남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통계학과에서는 야구에도 통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구분적분법을 다른 방식으로 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연계의 화학공학과에서는 방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온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고, 석탄과 석유의 차이점은, 겨울철에 히터를 턴 방의 창문에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다음에 염산과 브로민산 중 산성도가 더 높은 것은 뭔지,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숙명여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면접은 숙명인재2 면접형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형은 서류심사 100%로 4배수를 선발해서 1단계 40%, 면접 60%로 면접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일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이 잘 나오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면접에 불참해도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특히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은 개인 면접으로 10분 내에서 15분 동안 2명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보고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주로 면접은 제출 서류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인성을 보는데, 숙명여대의 면접은 다른 대학의 면접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으로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숙명여대 면접을 가는 학생은 전년도 면접 유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전년도의 면접형 전형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숙명여대 면접이 압박 면접과 꼬리 질문, 심층 면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질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기부 내용 중에서 보고서라든가 발표 자료, 자신이 했던 주요 활동 위주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활동을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던 점, 느낀 점 등을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 면접은 과목 간의 융합적 사고와 확장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내가 어려우면 모두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논리적으로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생기부에 한 줄 정도 적혀 있을 경우는 대부분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아주 중요하지 않게 한 줄 정도 적어놓은 짧은 문구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재된 있는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겠고, 숙명여대 면접형 전형도 대부분의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르꼬르동 블루라고 하는 예식 경영학과에 대해서 보면 수학 시간에 큰 사이즈와 음료수와 작은 사이즈 음료수를 조사하면서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의 세특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보고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장기 집권의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서다. 다시 말하면 보고서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학과에서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을 비교를 하는 것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님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사유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ICT 융합공학부에서는 학생부에 3D, 4D 프린터에 관련된 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상의 과학탐구대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 다음에 전자파 관련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달라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초공학부에서는 전자배치 훈터의 규칙에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몰의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리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리드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리드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변리사를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변리사와 우리 학과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세대 면접입니다. 연세대 면접도 지금 연세대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 최종 확정안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면접형과 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은 영상
면접형은 수능 전에 실시하는 면접형은 동영상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 일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로드를 해야 되고, 활동 우수형 면접은 현장에서 녹화해서 자연계열은 12월 13일에, 인문사회통합계열은 12월 19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연세대 모의고사 면접에 지금도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세대 모의고사는 얼마든지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문항별로 선택해서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세대 면접은 제시문 기반과 활동 기반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은 주로 도표라든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것이고, 활동 기반 문제는 주로 학생부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 적합성과 인성,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은 면접형을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과 활동 기반 면접을 모두 보고, 그 다음에 연세대 한마음 전형 같은 경우는 활동 기반 면접만 실시하게 되며, 제시문 기반 면접은 학생부 종합활동, 활동 우수형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만 실시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대 면접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연세대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준비 시간을 5분 정도 주고 면접 시간을 7분 정도를 봅니다. 따라서 5분 동안에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년도에 연세대학의 면접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은 준비 시간이 없고 면접 시간 7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유형은 매년 다르며 5분 안에 제시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면접실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배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제시문 기반 문제는 T 유전자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적으로 설명해서 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것은 연세대 면접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에 참가하는 학생은 지원 동기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꼭 준비해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서류 면접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 주요 탐구 및 보고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예시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 길라잡이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의 문제는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질문 1과 질문 2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왜 이런 결과가 제시문에 나타났던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의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활동 기반의 기반 문제를 예를 들면 2학년 미적분 1시간에 땡땡땡 공식을 주제로 조별 보고서를 완성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참고문헌이 있다면 어떻게 구했고 그 참고문헌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구체적으로 꼬리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연세대 활동 기반의 면접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실제 활동을 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이고,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나 가장이 없는지, 서류상의 활동이나 결과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활동 참여가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활동 기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기록상의 활동과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 길라잡이 책자에 보면 연세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면 면접 불합격 처리된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 대부분 자료라든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면접관이 면접을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세대 활동 우수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예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활동 우수형 국제 계열의 면접을 실시한 건데요. 면접 지문을 8분 주고 실제로 면접을 제시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8분을 주었습니다. 전년도의 면접형의 구술 시험 문제는 작년도 연세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2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